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법입니다. 496쪽의 1장 총론입니다. 먼저 목적 보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1절, 1번 목적. 이 부분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인류한 자금의 조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 건설 공급 관리가 있는데 관리에 세모하시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관리 규정이 들어있긴 한데 8년 동안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인지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생략하도록 하시죠. 먼저요, 주택법 총론, 이제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 집장사가 집을 지어야죠. 공급합니다. 또 우리가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죠. 집장사가 집을 공급하고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 대상,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먼저 그 굵은 2번 표에 그 왼쪽 칸을 쭉 보시죠.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28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28가지 용도예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러니까 2번 공동주택, 그러니까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해서요. 28번 장례식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고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법이 있는데요. 주택법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택법 단독주택 30채 이상, 공동주택 30채 이상, 집 짓기 한 땅 10,000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즉 29채까지는 30채 미만까지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뜻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한 집을 짓습니다. 집을 한 채 짓는데 지붕이 있죠. 건축물입니다. 무너지면 안 되죠. 안전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집을 10채 짓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죠. 안전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집을 100채 짓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고요. 집을 1000채 짓습니다. 역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 또 지붕이 있으니까 다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집이 1000채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이 같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100채만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 그 어느 경계선을 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12채로 정할 수도 있고 90채로 정할 수도 있고 20채로 정할 수도 있고 30채로 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법에서는 그 구분을 뭐로 정한 거예요? 30채로 정한 겁니다. 누가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30채로 정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바뀌면, 또 아니 지금 대통령도 생각이 바뀌면 이걸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냥 지금 30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채 이상이면 많은 사람이 같이 모이게 되고, 또 이 정도면 큰 공급이라고요. 지역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집 30채가요. 그 30동이 아니죠. 30동이 아니라 30채니까 예를 들면 5층짜리 아파트에서요. 1층에 6집 깔리고 5층이면 그것만 해도 30집이잖아요. 요즘 이런 아파트 보신 적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어쩌다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태양 빌라, 무지개 아파트 한 동짜리 가끔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한 덩어리로 30채 큰 거였다고요. 그래서 30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주택법을 공부하시면서는 500채, 1000세대 그런 이제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셔야 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30채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30채 덩어리가 큰 겁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주택건설 허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의 취지도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어느 동네에 집을 500세대, 1000세대 들어서게 되면 지역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지역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취지가 사업계획 승인이고,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은 100% 재량행위입니다. 승인을 내주고 말고 100% 행정청 마음에 달려있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그래서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덩어리가 크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익사업이죠. 집장사, 그 집 지어서 팔고 돈 벌자는 사익사업입니다. 요즘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2008년 9년에는 그 큰 아파트 회사들이요, 한 채 팔아서 현찰 이익 5억씩, 이제 집 한 채 팔면 이익이 5억이 떨어진다고요.
뭐 무슨 나쁜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뭐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밥 하나 만들어서 팔 때요. 그러니까 1,500원 팝니다. 원가가 얼마일까요? 아무튼 뭐 따져보면 되고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외제차들 있잖아요. 뭐 외제차들 한국에서 8천만 원 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수입해 와서요. 그러니까 평택강이 떨어질 때 4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판매하면서 8천만 원에 팝니다. 뭐 이런 경우들 뭐 자주 보시는 거죠. 뭐 옛날에 집값 뭐 8억 10억 할 때 그러니까 뭐 그런 아파트들 5억 남는 거 그냥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죠. 아니 뭐 상식적이라는 게 뭐 당연히 옳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주택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이요. 땅에 건물 지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매매계약 알아서 팔면 되죠. 29채까지는 그러니까 친구가 집을 29채 지었습니다. 그중에 돈 되는 거 3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요. 주택법은 건설을 할 때 땅에다가 집만 지어서 팔 수는 없고 많은 사람이 사니까 제일 아랫줄이요. 건설의 주택단지, 집만이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같이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친구가 집 30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 한 채만 쓰자. 한 채만 돈 주고 사자. 안 됩니다. 2년이야 빵에 가시게 되죠. 집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주택법에 따로 공급 규정이 정해져 있고 30채 이상이면 그 규정에 따라서 사고 팔아야 됩니다. 관련된 문장들을 보시죠. 동그라미 1번 한 번에 30호 30세대 리모델링 증가하는 세대수 30세대 이상 만제곱미터 이상 대주성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 동그라미 2번 사업 주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동그라미 3번 예외 그러니까 50세대 50호 이상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혜택이죠. 여기가 29채 30채 그 서류나 도장 받는 것들을 따져본다면 여기가 29채 29의 노력이 들어간다면 30채는 30의 노력이 아니라 300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허가는 기속행위 요건만 되면 허가가 나오지만 이건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류 그 준비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49채까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 큰 혜택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작은 1번 공공택지에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등할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주택 단독주택 50채 이상. 그러니까 뭐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타운하우스라고 있잖아요. 큰 길 내고 양쪽으로 집 쭉 25채씩 50채 큰 덩어리입니다. 한옥 50채. 한옥 50채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요. 한옥 50채를 새로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큰 일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1번 단지형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러니까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진입도로 6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룸행에는 이제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혜택까지를 주지는 않겠다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치금한 집, 지금으로는 14제곱미터 이상, 예전에는 그보다도 숫자가 더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갖추고 나면 라꾸라꾸도 안 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집들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공실률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요. 이제 원룸은 그만 30제곱미터 이상 최소한 기본 생활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소방차 들어올 수 있어야죠. 진입도로 6m 이상.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건 이제 지원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설 넣자는 지원사업입니다. 세 번째 점이요. 주택법에서 시장구청장에는 그러니까 특특 당연히 포함된다. 뭐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498쪽이에요. 제2절 주택의 분류. 먼저 굵은 1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저 아래 2번 목차 주택의 분류 두 번째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달리 보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법 등등에 의해서 뭐 남자 아니면 여자로 구분되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또 나이로 구분해 보시자고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전에 태어났거나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이 넷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자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젊은 분들도 남자 아니면 여자인 거죠. 뭐 이런 거 비슷한 틀이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집은 둘 중에 하나이죠.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집은 국민주택 등 아니면 민영주택인데요.
요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등기부도 아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느 서류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거 정책이기 때문에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시는데 처음에 좀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498쪽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쭉 보면서 가시면 먼저 동그라미 1번,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조로 된, 그러니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그 뭐 소련말은 소련말이고요. 그러니까 그림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요. 아파트 101동 307호를 쓰는 거지 101동을 다 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요. 시골의 농어가 주택이라든지 뭐 어떤 뭐 서울의 어느 천쪽 뭐 그러니까 비싼 동네에 뭐 큰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다 쓰는 거죠. 여기는 건축물 전부와 부속 토지이고 여기는 건축물 일부와 부속 토지입니다. 여기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 식구들만 쓰지만, 그러니까 복도 계단 옆집과 같이 쓰는 거죠. 여기는 다 그 집 식구들만 씁니다. 결국 공용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나누는 거죠. 민법에서는 단독 소유, 구분 소유지만 공법에서는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 구조의 차이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그러니까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는 거고요. 뭐 공용 부분은 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꼭 집 바깥만이 아니라 집 안에도 공용 부분이 있죠. 307호 벽은 308호 벽입니다. 한밤중에 못 박을 수 없잖아요. 307호 바닥은 207호 천정입니다. 뭐 명절달 애기들 모였다고요. 처음에는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서먹서먹 하다가 좀 이제 친해졌으면 이제 서로 잡으러 다니고 뛰고 막 소파에서 뛰고 난리잖아요. 소파에서 펑펑 뛰어내리면 할머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아들아 뛰지 마. 어디서 올라온다. 아랫집에서 올라온다. 저 바닥이 뭐니까요? 공용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단독주택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기들이 막 펑펑 뛴다고요. 할머니가 아들아 뛰지 마. 두더지가 올라온다. 뭐 그런 얘기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공용 부분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고 동작은 1, 2, 3 아연다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아연다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택법에서는 식구들이 같이 사는 것도 생각을 하고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번 아파트 주택 5개층 이상, 그러니까 2번 연립주택,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 660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한개동 바닥 면적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거죠. 5개층, 4개층, 660 초과와 이하로 구분됩니다. 뭐 660 초과인지 이상인지 그런 장난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건 초점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요.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두 번째로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다음 쪽에 있는 표요. 499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재원, 들어가는 동과 그러니까 규모, 몇 제곱미터짜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두 가지,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으로 나누고요. 근데 국민주택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이니까 여기에는 국민주택과 그 비슷한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뭔가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세부 규정 가기 전에 국민주택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이요. 그러니까 그 표를 보시면 국민주택 등이란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 등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요. 대한민국 46%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 식구가 있는데 그 식구 중에 어느 누구 한 명 이름으로 집 있으면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54%, 57%였다가 54%로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 없는 분들이요.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43%였다가 지금 46%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갖기를 원하시는데 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을 못 가지신 분들이 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주택 서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에게 큰 평수를 살 수 있는 기회는 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자고요. 옛날 70년대, 80년대 가장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뭐예요? 방빼인 거잖아요. 방빼. 세상에 그 얘기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방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방빼가 좀 얘기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좀 올려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면 월세로 바꿔야 되겠는데요. 뭐 그 얘기가 더 무서운 거죠. 보증금 뭐 2년 지나서 보증금 1억 올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아니면 월세로 바꾸는데 은행 이자가 지금 3%잖아요. 근데 월세로 바꾸면 그러니까 1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아무튼 그분들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2.7인 1가구, 지금 2.5인. 그러니까 어느 집에 애기 아빠, 애기 엄마, 그다음에 애기 3명 있으면 이 집은 이렇게나 식구가 많어? 엄청 많은 거죠. 지금 2.5인이라고요. 3명 사는데 몇 평이면 됐다고요? 30평이면 된 겁니다. 한 명씩 10평, 땅에 10평 그 아파트 바닥에서요. 그러니까 이리 둥굴 저리 둥굴 같이 뭐 밥도 먹고 충분하다고요. 30평이면 됐다고요. 또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30평 그렇게 아예 작은 공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작은 집. 근데 그러니까 그 30평이 그러니까 그 30평을 뭐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니까 거기에 공용 부분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25.7평에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추가되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잘 빠지면 32평, 33평, 안 빠지면 30평 뭐 이렇게 됩니다. 공용 부분 면적에 따라서요.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국가가 집을 지어서 싸게 팔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않죠. 우선은 집을 싸게 쓸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잖아요. 집을 살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집의 80%가 공공임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임대 계약 기간이요. 그냥 기본이 50년이에요. 임차인은 언제라도 중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리고 뭔가 임대료 자체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고요.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에서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떠오르지를 않는다고요. 그 예를 들어서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주도 한번 육지에 사는 사람들 제주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는데 1년에 한 번, 2번, 많이 가면 3번, 이제 업무가 아니면 놀러 가는 거 그렇게 가는데 놀러 가기 위해서 제주도 놀러 한 1년에 2번 놀러 가니까 비행기 사자.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덜란드에서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50년이고요. 언제라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쌉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집의 55%가 공공임대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집 걱정이 없습니다. 집을 살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도 집을 살 필요가 없이 집을 쓰게 공공임대가 많아서 쓰게 하면 좋은데 뭐 국가가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죠. 돈 쓸 데가 많죠. 공공임대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중이 작은 거죠. 그래서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사시라고요. 돈 내고 사가라고요. 그러면 국가가 싸게 팔면 좋은데 또 일이 바쁘잖아요. 돈 쓸 데 많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건설사 보고 싸게 팔으라고요. 민간 건설사 말 듣나요? 아니죠. 안 하고 말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면서 싸게 파는 조건으로 저리로 지원합니다. 요즘은 워낙 이율 자체가 낮아 있습니다만 예전 연 이율 10% 할 때 거의 0.5% 이율로 해서요. 10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공짜 돈이 아니라 그거 받는 것 자체가 떼부자가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일 때 0.5%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면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싸게 팔으라. 큰 회사들 한 채 팔아서 5억씩 남길 때 여기는 뭐 1억 5천만 원만 남겨도 많이 팔면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실적 쌓이니까 다른 큰 공사에 입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사들이 중소 민간사들이 짓는 거죠. 공적 주체가 짓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중소 민간 건설회사들이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게 골치가 아프네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 공기업 돈 여러 가지 공적 자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도시 기금이라고 하는 돈이 있고 그 돈에서 지원받아서 85 이하가 국민주택인 거고요. 그게 아닌 기타 다른 공적 자금들이요. 공적 주체가 지으니까 공적 자금으로 짓는 거고 아니면 기타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85 이하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이유는 아시겠죠? 집이 많지 않으니까요. 채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자, 이런 취지로
집 없는 서민, 그러니까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게 국민주택이고요. 중소 민간 건설사죠. 이것도 대부분 민간이고요. 따라서 이쪽에서 누가 지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내용입니다. 문장으로 보시죠. 다음 쪽이요. 499쪽. 2-1번. 먼저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시골에서는 식구들이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 등이란 기억번 국민주택과 니은 깊게 읽지 마세요. 그냥 니은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니은 국가지방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공택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이 세 줄이 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는 어디까지가 연결되는지 그걸 묻어본 사람도 없고 관청에서도 그걸 책임지고 구분해서 설명한 적도 없고 아예 거리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서민 탄탄한 집 싸게 공급하겠다는 거죠. 2-2번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누가 지었냐 민간이 건설했다 틀리는 거죠. 이것도 민간이 건설합니다. 다음에 3번이요. 이 중에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 가운데 먼저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건 세대 구분형은 아파트 세방 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워낙 큰 평수 많이 지어왔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시집장가 가고 지금 노부부 살고 계시는데 평수는 크고 그다음에 관리비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소도 어렵고 그렇다고요. 세방 쳐서 그 임대료를 받자고요. 그 얘기죠. 동그라미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방을 치자는 거지 아파트를 또 끊어서 팔자는 건 아니죠. 구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있으면요. 이쪽에 큰 현관이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총각 신혼부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1번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있어야 밤늦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씻고 아침밥 먹고 나갈 수 있죠. 2번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고요. 3번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할 것. 나중에 이 집 내보내고 그다음에 자녀들 올라와서 시골에 있던 자녀 올라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틀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음 쪽 4번 단지 전체의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몇 집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임대단지를 다 새빵단지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임대주택단지를 만들든지. 5번 둘째 줄 역시 전용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이고 14제곱미터가 이 뒤에 도시형에도 이어지고 몇 번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가장 작은 제곱 숫자이죠. 14제곱미터요. 3m, 5m가 15죠. 그러면 3m, 5m 한번 자기 주변을 떠올려 보시자고요. 아이고 그 정도면 혼자는 살만하네. 글쎄요, 살만한가요? 거기에 현관이 있어야 되죠. 다음에 욕실 있어야 되죠. 화장실 있어야 되죠. 부엌 있어야 되죠. 싱크대 있어야 되죠. 냉장고 들어가야죠. 컴퓨터 책상 하나는 있어야죠. 비키니 옷장 하나는 있어야죠. 라쿠라쿠도 안 펴져요. 그게 14제곱미터입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의 아파트 세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요. 3-2번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철역 주변에 찌끄만 집 많이 짓자라고 하는 거죠. 공동주택 가운데입니다.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에 뭐가 있고요? 아연다가 있죠. 아연다가 있는데 그 표를 보시면 좋은데요. 표로 먼저 가볼까요? 표를 합쳐서 가겠습니다. 도시형에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지형에는 아파트는 없고요. 연다만 가능합니다. 원룸형은 아연다가 다 가능합니다. 자, 먼저요. 면적의 차이가 있는 읽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읽고 설명을 드리죠.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한다는 거죠.
찌그만 집, 너무 많이 지으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300세대 미만. 그다음에 찌그만 집,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이니까 도시지역에 건설한다 라고 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다음에 1번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있다고요. 단지형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 출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다. 연다가 원래 4계층이 한데 얘는 5층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2번 원룸형 주택. 2-4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건 천연총각 혼자 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가 잠깐 살거나 하는 거죠. 그다음에 2-4번 원룸이니까 그냥 영어로 하나의 공간이죠. 단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30 이상이면 공간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고. 다음 쪽이요. 501쪽. 2-4번 주거 전용 면적은 14에서 50 이하일 것.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다 같이 한꺼번에 붙여도 되겠죠. 14, 50이고 30이면 문짝 하나를 더 달 수가 있다. 2-4번 지하층에 놓으면 햇볕도 못 받고 습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뭐 이 복잡한 숫자까지를 또 그렇게 내고 있어요. 도시형 전체는, 도시형 전체의 원칙은 얼마 이하고요? 85 이하이죠. 따라서 그 앞쪽 표에 있듯이 85초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죠. 도시형 전체가 85 이하입니다. 그런데 원룸형은 50 이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요?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아파트는 원룸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룸형은 50 이하잖아요. 따라서 50초가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죠. 뭐 이런 반대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된 적이 있고요. 도시형에 대해서는 좀 깊게 보셔야 되겠네요. 근데 대상이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눈에 선명하게 딱 요건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하나씩 읽어가려면 그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하셔야지 구분의 기준은 아닙니다. 계속 하시죠. 원룸형은 찌끄만 집에서요. 아파트가 5계층 이상이죠. 그러니까 20층 떠올리시면 됩니다. 20층이요. 찌끄만 집으로 해서 20층 좋잖아요. 천연총각들 혼자 사는데 20층입니다. 천연총각 많이 살면은 좋잖아요. 그러면 1층에서 어떤 아가씨가 큰 물건 들고 끙끙끙 힘들어서 가는데 총각이 메이아이 해서 도와드릴까요? 해갖고 해서 이제 아이고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친해지고 그러면 좋은 일이죠. 아파트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단지형 85제곱미터라고요. 25.7평 33평이죠. 그러면은 30평 아파트를 떠올리고요. 식구들 같이 삽니다.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떠올리자고요. 여기는 처녀총각.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도 없고 이러저러한 시설도 없는 채로 콘크리트에다만 아이들을 집어넣고는 안 된다고요.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는 겁니다. 이 반대 해석된 숫자까지도 보셔야 되고, 이 14제곱미터가 아까 얘기했던 라꾸라꾸였죠. 라꾸라꾸도 안 펴진다고요. 요 전에 그 숫자가 더 작았습니다. 다 그걸로만 짓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요렇게는 올렸지만 아무튼 주택법 가장 작은 숫자이죠. 동그라미 2-1과 2-2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원룸형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크게 다르므로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인 주택이요. 당연히 한 세대에 한 집안 차 한 면, 주차 한 면은 갖고 있어야 되죠. 요즘에는 그것도 모자라잖아요. 한 집에 차 한 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부부가 같이 혼자 집안에 아빠 혼자 돈 벌어서 식구들 다 먹고 사는 그런 경우들 쉽지 않죠.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할 때 차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최소한 한 면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원룸형 14집에 주차면 하나예요. 70집이 들어가 있는데 주차 5면이면 됐다고요.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다 차 팔고 들어와요? 아니죠. 주변에 불법 주차, 옆집도 65대가 불법 주차 나오는 거죠. 이 건물도 65대가 불법 주차 나오고요. 아주 동네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섞어지면 그 앞에 주차문을 누가 쓸 거냐고요. 일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한 동에 섞어짓지 마라. 동그라미 2-10번 예외. 다음 경우에는 하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1번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원룸형 주택을 건축하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래쪽으로 찌끄만 집 쫙 깔고요.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를 얘기하는 거죠. 섞어 지을 수 있고. 2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도시형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 이면 85 초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애당초 거기는 주차가 큰 초점이 아닌 거죠. 주차가 워낙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어디 강남역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아니면 서울의 종로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차 끌고 나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거기서 뭐 주차하려면 친구들 만난 전체 음식값보다도 주차 요금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 없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러저러한 규정들을 주체주 끝에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한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차면이었습니다. 그 아래 표는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요. 근데 그 혜택을 보고 이제 워낙 많이 지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 그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물론 그러니까 주택법의 뒷내용들을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책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먼저 짚고 나중에 보시자고요. 먼저요. 그러니까 표 둘째 줄, 표가 5줄이고요. 둘째 줄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30제곱미터 이상 소방차 진입도로 있으면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셋째 줄형 사업주체 7가지 가운데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사업자.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형 주택과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는 연간 30세대 이상 때 등록을 합니다. 넷째 줄형 그러니까 감리자를 사익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큰 사익사업이니까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집장사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공적주체와 도시형 생활주택. 공적주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집장사는 감리자, 자격증만 있으면 지 친구, 사돈 누구라도 쓸 수 있다. 다섯째 줄형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른쪽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의 일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아무튼 정책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험에 뭐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준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해설. 그러니까 둘째 줄 가로요. 자동차 가운데 준중형이 있죠. 준중형은 중형이에요? 아니에요? 중형이 아니죠. 소형차인데 소형차라는 말은 빼고 그래도 중형에 가까워 이렇게 하는 게 준중형이죠. 전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그 차 파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 영맨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이 준중형입니다. 중형이 아니라고요. 여기도 준주택, 주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의 용도 그 위에 표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용도 28가지가 있죠. 그러면 28가지 용도 중에 1번 용도 단독주택, 2번 용도 공동주택에 사람들 또 식구들과 오손도손 다정히 살시라고 주택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어디예요? 네, 그렇죠. 서울역이요. 서울역에서 사람들 많이 주무시는데 서울역은 운수시설이고 그쪽은 서울역에서 주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여기 이제 준주택은 주택은 아닌데 주택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 준주택입니다. 동그라미 번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주택이 아닌데 주무실 수 있더라고요. 3번 준주택이란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그다음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이 표에 있듯이 업무시설이죠. 네, 잠잘 수 있는 사무실.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이요. 화재사고 때문에 인명사고 때문에 이름은 다중생활시설로 바꿨습니다만 지금 자그만 건 이종근린생활시설, 큰 건 숙박시설. 기숙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 식구들과 사는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라고요. 노인복지주택,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 가운데요. 노인복지시설이 8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이 있는 건데
그거 뭐 8가지, 나머지 7가지하고 비교해서 차이점 하려면 아이고 그건 뭐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분양되는 그러니까 고급 뭐 실버타운 뭐 아무튼 뭐 그런 좀 비슷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준주택에 4가지가 있다. 그냥 외울 때는 준호, 닭이, 노 하시면 되겠네요. 준호가 워낙 그동안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커졌다고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콜라 그만 마시고 나 이제는 그러니까 녹차를 마시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어이구 그래 좋은 일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 선물해 줄까? 그래서 누구 친구가 닭이 세트를 사왔어요. 아이고 고마워. 여기다 이제 녹차 우려 먹어야지. 다른 친구가 또 선물 줬습니다. 야 이번엔 또 뭐 땡 또 닭이요. 또 닭이요. 닭이 삶아 먹냐고요. 이제 닭이 그만. 녹차를 갖고 오라고. 녹차. 뭐 작설차, 설녹차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차들이 있죠. 아무튼 그러세요. 뭐 작설차는 차의 한 종류고 설녹차는 그냥 상표 브랜드고요. 저도 뭐 차 종류를 잘 정확하게는 순식간에 나오지 않네요. 아무튼 준호 닭이 노인 거죠. 이제 닭이 그만입니다. 준호 닭이 노. 굵은 5번 입주자 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입주자란 소유자 등등을 얘기합니다. 민법의 소유 개념을 주택법에서 입주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사용자란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전세 월세 들어오신 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6번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30채 이상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집만 달랑 지어놓고 알아서들 생활하셔. 그럴 수가 없죠. 단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주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요. 부대시설도 그러니까 복리시설도 같이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한다. 개나리 단지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로 가번 철도가 지나가게 됐다고요. 똑같이 개나리 단지요. 건너편 그러니까 애기들, 그러니까 꼬마 애기들 뭐 놀이터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끊어진다고요. 나번 폭 20m 이상 일반도로 지나가면 단지가 끊어지고 단지가 끊어진다는 거는 이쪽 단지 각각의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다 세트로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8m 이상 도시공계획 예정도로 등등이 지나가면 끊어진다. 20m, 8m 그 숫자 갖고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3번요. 복리시설이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복리시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시자고요. 행복하고 편리하게 사시자는 거죠. 행복하게, 편리하게 그러니까 옆집하고 같이 생활하시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놀이터, 옆집 아이들 같이 뛰어놀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두부 사러 가서 옆집 아줌마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요. 애기들 같이 옆집 애기들 같이 놀고요. 주민운동시설, 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조그만 헬스장 등이 있죠. 옆집 분들과 같이요. 경로당, 옆집 할머니 같이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십니다. 부대시설이란 그러니까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설비를 말한다. 여기는 딱 어떻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오래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곳입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나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목적한 대로 빨리 가야죠. 집에 가거나 가게에 들어가거나 그래야죠. 그러니까 여기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요. 오전 반, 12시 반 이제 집에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엄마들, 할머니들, 그러니까 우리 새끼 맛있는 거, 그러니까 고구마 삶아줘야지 지금 삶아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후 버스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옆에 주차장이에요. 시커먼 청년이 시커먼 옷 입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시커먼 모자 내려쓰고 지금 15분째 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할머니, 엄마 마음 기분 편하세요? 아니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왜 어슬렁 거리냐고요. 빨리 목적한 대로 가야죠. 관리사무소는 좀 이따 보시고, 그다음에 담장에 사람 붙어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 단지 안에 도로 어슬렁거려도 똑같은 얘기고요. 주차장과요. 건축 설비, 대표적인 예로 가로등 같은 게 있는데요. 매미예요. 매미인 줄. 사람이 왜 가로등에 붙어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죠. 근데 관리사무소는 항상 사람은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은 누군 아니세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아닌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그리고 결론은 뭐고요? 관리부대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요거 말고는 나머지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관리부대,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이 뜻이 관리부대가 있다고요. 5번 혼합은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다는 거고요. 7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초점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요. 이제 504쪽은 2장, 그러니까 주택의 건설로 가게 되니까 잠깐 쉬고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이 앞에 총론에서 한 번에 30만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주택의 분류요. 이건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이건 알 수가 없다고요. 정부 정책이어서 어느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가세요. 관리사무소 직원분에게 지금 우리 집이, 내가 사는 집이 군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님은 주택관리사무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걸 아시는데 그 집이 무슨 집인지 자료가 없다고요. 사무소장님 중에서도 특별한 분은 기억을 하시겠죠. 새로 지은 집 처음 산 사람, 기억력 좋은 사람은 2년 동안은 기억을 합니다. 그 뒤로는 몰라요. 두 번째 산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요. 그 집에 무슨 돈 들어갔냐고요. 벽한테 물어봐야죠. 야, 콘크리트야. 무슨 집 무슨 돈 들어갔니? 대답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주거 정책의 문제예요. 그래서 또 특별한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됐습니다. 총론에서는 이 두 가지가 초점이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